기업가 행세를 하며 부유층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50대 남자. 범행을 위해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전면 성형도 불사했던 희대의 사기꾼. 보세요. 국내 재벌 총수들의 이목구비를 조합해 새로 태어난 얼굴로 경찰 수사망을 마음껏 비웃고 다녔다는데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신분 세탁은 물론 얼굴까지 바꿔버린 한 대담한 사기꾼의 조 여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극이 지금 시작된다. 여보세요. 아, 글쎄, 이 손가락 좀 다친 거 가지고 왜 제가 배를 못하냐고요. 사기죄로 여보세요? 복역 후 원양어선을 타던 성형남은 야! 손가락 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아, 나 참.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방을 쓰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잘. 아, 정말 진짜. 아유, 진짜. 에이, 진짜 인연은 무슨 시끄럽게 생겼구만 아주. 아유. 형부! 어. 갑자기 입원이라뇨. 아유, 별일 아니야. 아니, 앉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나저나 그 처제 가는 미용실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 어? 아유, 그냥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아유, 순이익이 매달 1,000이 넘는다면서 그게 좀 잘 되는 거야? 애들 말로 완전 대박이지, 대박. 대박. 한 달에 순이익이 한 달에 2,000. 신선녀의 재력이 파악되자 성형남의 머릿속 계산기도 재빨리 돌아가고 아 여보세요. 아 정 회장님.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투자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뭐까짓 거 해봅시다. 제가 정 회장님 믿고 과감하게 50억 투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뵙죠. 성형남의 통화 내용에 입이 떡 벌어진 선녀의 가족. 저기 아까는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사업 구상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어서요. 성현남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성형남은 신선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잘 나가는 기업가로 소개한다. 저 이것 좀 드세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까지 챙겨주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예. 여기 성형남 사장님이 네! 이분이세요. 재벌전자 고현금 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재벌전자? 하지만 유명 기업의 사장이 보냈다는 과일 바구니는 성형남이 직접 주문한 가짜였다. 원양어선을 타며 모았던 돈을 흥청망청 써대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성형남. 결국 그의 계획대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형남씨. 선녀는 의심은커녕 성형남의 프로포즈가 꿈 같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 잠깐만. 사실 성형남에게는 별거 중인 부인과 아이까지 있었다. 왜요? 무슨 문자인데 그래요? 아 그때 그 정 사장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 왜 있잖아.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50억 좀 투자해달라고 했던 사람. 뭐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아 돈을 안 줘가지고 나 미치겠다. 한 2억 정도가 필요하긴 한데. 아 참. 그 정도는 저한테도 있어요. 뭐? 나보고 지금 자기 돈을 쓰라는 거야? 날 그 정도 놈으로 봤다면은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형남 씨, 자존심 상했다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의 사기 노름에 여성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던 성형남. 선녀의 믿음이 깊어지자 그는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5분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집 저거 다 날아갈 뻔했다니까. 우리 동생 집도 그거 하나 남고 미용실 2개 있는 거 다 팔고 지차 다 팔고 아들까지 다 끌어올 뻔했어요. 우리 남동생까지 다 끌어들어갈 뻔했다니까. 서울에 갔는데 우리 서울에 저 남편 누나가 있어. 우리 누나 이야기하는 거. 세상 눈 동그래져요. 그것도 마주 쳐먹으려고. 그놈이 보통 눈 아니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어버린 성형남.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선우야 잠깐 비켜봐. 번호 불러. 번호 알지? 진짜. 아니 너는 그렇게 드나들고 번호도 모르니? 바꿨나 봐. 그 자식 사기꾼 아니니? 언니, 설마. 야 사기꾼이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려가지고 연락을 끊어. 안 되겠다. 경찰서 가가지고 얼른 신고하자.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잠적한 성형남이 다시 나타난 곳은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서울. 아, 빌딩이 높다 하되 성형남의 먹이로다. 아이고야. 그가 이른바 고급 인맥을 쌓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강남의 치과와 성형외과였다. 아 됐어요? 예. 모름지기 사람은 피부가 한 인물 하죠. 아, 물론이죠. 요즘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죠? 덕분에요. 아 원장님, 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진출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우리 원장님 추천하시는 투자자들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아, 그리만 주시면야 저의 영광이죠, 영광. 아유, 영광. 서울에서 세탁한 성형남의 신부는 인터넷 가입 대행업체 대표. 그는 선녀에게서 뜯어낸 돈을 미천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또 다른 사기 대상을 물색했다. 아 왜 또? 뭐 경찰? 경찰? 선녀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걸 알게 된 성형남. 그러니까 얼굴형은 그 스타그룹의 윤 회장처럼. 아, 그리고 눈매는 대박전자의 진 회장님. 아, 그리고 코는 저 행제물산의 변 회장님. 아 그리고 요 입은 난다유통의 송 회장님처럼 해주십시오. 아, 네, 뭐든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바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성형남은 얼굴 전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안면 성형술을 감행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나고 보세요. 좋은데요? 성형남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국내 재벌 총수들의 얼굴을 적절히 섞어 넣은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얼굴로 변신 성공. 성형 후 거칠 게 없어진 성형남은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더욱더 대범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다. 성형남 사장님? 아, 네. 한돈회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원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성형남은 병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유층 여성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 다녀간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기업 사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 예, 왔었어요. 근데 요즘 통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그럼요. 워낙 VIP 고객들이라 한 번만 오셔도 다 기억하는데요. 네. 협조 감사합니다. 자신의 예전 얼굴만 아는 경찰들을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한 성형남. 그의 사기 행각은 더욱 치밀해졌다. 돈 많은 중년 여성들과 자신이 다니던 병원장까지 함께 만나며 투자 모임도 만들었다. 전라도에 흑신도시에 있는 땅이 지금은 지도 사놓고 돈만 벌면 사고 아버지도 사놓고 해갖고 그 흑신도시가 다 직거래. 필요에 따라 거짓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만들거나 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나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여성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턱이 좀 이렇게 네모난 게 각이졌던 것 같아요. 코가 이렇게 뾰족했어요. 계속된 경찰의 탐문 수사로 형남의 성형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드디어 경찰의 수사망에 성형남의 현재 얼굴이 포착되는데, 이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 웬일이야. 고양시장이 확인해준 서류. 이게 아주 알짜배기 땅이거든. 어? 성형남 씨.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얘기.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이거. 어? 요즘 박 청장 이거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무슨 청장? 경찰청 청장님은 박 씨가 아니라 김 씨인데. 그제야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하는 형남. 그러나 끝까지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거 완전히 갈아엎었구만. 성형남 씨, 당신을 사기 혐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참.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성형남의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체포 당시에는 사실상 그 과거 중국증 사진하고 그 얼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기 범명을 위해서 사전에 성형까지 했다는 것은 통상 이제 그 사기 사건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피해 여성만 총 5명, 피해 금액은 무려 7억여 원. 당시 피해 여성의 가족을 만나봤다. 보는 날민들이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짱짱하고 딱 파고들면 사람 흘린 인생이 있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죽어도 이렇게 당해보면 이만큼만 투자하면 그만큼의 액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혹한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쁘네. 완벽한 두 얼굴로 뻔뻔하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성형남. 성형남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제225조 공문서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충격이 많이 많아졌지. 우리 지금 정신적인 부분에서부터 해서 잠도 못 자고 나한테 얘기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지. 저는 보면서 그 페이스오프 있죠, 영화. 네. 또 범죄 재구성 이런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분 아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거죠? 아니요, 놀랍게도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네. 2007년도에 30대 여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깜짝같이 서양수술을 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문감식을 통해서 이 여자분은 검거되었었는데요. 지문감식으로만? 네네. 예. 아무래도 이 성형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에서 속인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문서를 꾸미기도 하고요.
있잖아요. 뭐 시장과 친하다면서 시장 확인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버렸거든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서에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습니다. 네. 시장 명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 그렇죠. 부동산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서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 문서 행사죄는 각각 10년, 5년의 징역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단 처벌도 묵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 보상인데요. 이 피해자들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인에게서 이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 사건의 경우 범인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다 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변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형량상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을 당했다라면 일단 신고를 한 후에 합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닉했더라도 네. 너가 형 감량 당하려면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 얼마나 정말 깜짝 같은지 놀랐는데요. 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는군요.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에게도 법률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의뢰인 K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법률 정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